국회 다른 쪽에서는요,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 장관들 중에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대에 섰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증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치로 따진다라고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실 거 없고요. 부동산 가격이 폭증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폭증은 원인 주택가격 폭등, 극심한 부의 양극화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영상이 들어온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얘기였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느 정도는 그 김현미 장관도 수위 조절해서 사과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죄송하다. 집값 올라서 걱정하는 분들께 첫 사과란 거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난번 예결위에서 이용우 의원 질문할 때는 사실 그렇게 사과의 의미가 많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우리 사회 전체가 논쟁이 되고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마당이다 보니까 이제 사과를 했는데 아까 저 발언 보면 지금 11% 상승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수치만 가지고도 국토부 내부에서 나왔던 자료 또 이 국민은행 자료라든지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조금 장관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진도 너무 빨리 나가셔서 이제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김현미 장관이 여전히 상황 인식에는 좀 논란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국회가 김현미 장관의 이 발언에 꽤 술렁였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전체의 경제 상황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트렌드 올랐다는 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부동산에 대한 LGBTQI 규제를 비롯해서 규제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 정책으로 2007년에 그 정책이 완성되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규제가 작동을 하고 있었고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두 사람도 한 채의 양보도 없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지금 11%라고 분명히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면에 보면 진보 시민단체인 경실련조차 계속해서 얼마 전에도 수치도 내놨습니다만 서울 아파트값 52%. 근데 국토부가 실제 상승률은 4.2% 불과. 그럼 김현미 장관이 오늘 얘기한 거는 전국적으로 11% 올랐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 실제 상승률 14.2%도 국토부가 근거를 공개 못한다고 하잖아요. 김현미 장관이 감정원 결과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11%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또 어디서 공개하시려는지 좀 발언을 하실 거면 근거를 가지고 같이 발언해 줬으면 하는 발언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11%는 전국이라 치면 서울의 실제 상승률 국토교통부에서 14.2%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14.2%만 오른 아파트 어딘지 꼭 한 군데만, 한 단지라도 좀 집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아파트 사고 싶습니다. 근데 14.2% 오른 데가 있나요? 대부분 다 20%, 30%, 40%, 경실련만처럼 50% 넘게 올랐는데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수많은 국민들이 저랑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14%, 11% 오른 데 어디냐? 내가 사겠다. 근데 만약 11%보다 더 올랐으면 그 차액은 국토부에서 내주는 것이냐고.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읽고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돼 있고 여전히 본인이 정책을 잘못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그런 인식 없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아니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 이번 정부의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작동한다는 뜻인데 그럴 거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 잡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는 말씀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서 작동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앞뒤가 안 맞는 대통령의 말씀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장관이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후에도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11% 논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명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뭐 11%든 뭐 52%든 좋아요. 어쨌든 부동산이 올랐다면 공리였다. 근데 왜 올랐냐? 그랬더니 과잉 유동성.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야당에서 일각에 묘하게 책임 회피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고 저 있거든요. 이제 과잉 유동성하고 최저금리 영향이 있죠. 그건 모든 경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잉 유동성하고 최저금리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 2008년 저 금융위기 때 이후로 전 세계가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돈줄을 줄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또 돈을 풉니다.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좀 과잉 유동성하고 최저금리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다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자산 가격에 버블이 형성되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부동산 가격 오르긴 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너무 크게 오른다는 거죠. 아까 이제 저 김현미 장관하고 서병수 의원의 어떤 저 설전 중에 나왔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것도 맞긴 맞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전 세계적 다른 나라가 똑같이 과잉 유동성하고 최저금리 때문만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이 저 얘기했잖아요. 정책 결과 나타날 시차이다. 당연하죠. 모든 경제 정책은요. 쳤을 때 나오는 어떤 시차,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정부 진단석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예. 유독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현 정부 때도 그렇고 부동산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정책 효과 그거는 한 정부 지나서 나온다고 주장은 하는데 역효과는 바로바로 나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현미 장관 얘기는 저 모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007년에 완성돼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그게 잘 작동해서 집값이 잡혔다. 그런데요.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일시 폭락한 거는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효과가 아니고요. 2008년 금융위기에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자산 가격이 폭락하나 봐요. 그게 잡힌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위에 이명박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도 있었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현 정부 때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규제를 통한 역효과 있잖아요. 이건 바로바로 나타나.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일단 국토부 장관,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이 일단 11% 정도 올랐다는 이 수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또 꽤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저희도 지켜볼 텐데요. 바로 이어서 야당에서는요,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가 쏟아졌습니다. 오죽하면은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 벌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대책을 하면서도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저는 뭐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현재 김현미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해주고자 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김현미 장관 말 이후에 정 총리는 국토부 장관 뒷받침할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결국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유휴지, 남는 땅 해서 공급 늘리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좀 풀어라라는 어떤 다른 쪽에서의 대안으로 이렇게 정책 변화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정책 대안을 검토를 한다면은 뭐 추후에 발표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어진 기조가 적어도 강남 그 재건축 재개발은 절대 안 해주겠다. 강남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큰 돈 벌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게 이 정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그 밖에 다른 그 수요 공급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대책은 이제 나오겠죠. 지금 야당에서 그 해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세균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일 바뀌더라도 오늘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열심히 일하도록 뒷받침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수석 비서관들 이제 인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무리되면은 아마 뭐 개각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사람을 바꾸는
그것보다는 정책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데 만약에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람이라도 바꿔가지고 새로운 그 진영으로서 국민들한테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게 낫지. 지금은 김현미 장관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고 청와대의 김상조 실장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신뢰를 많이 잃어서 더 이상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밀고 나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사과 얘기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비슷한 주제긴 한데요. 그 전에 잠깐 오늘은 좀 일찌감치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좀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밤사이 좀 더 비출기가 굵어진다고 합니다. 호우주의보 얘기가 있고요. 이인영 후보자 얘기 그리고 골프장 여배우의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양측이 좀 많이 달라서 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